부산 서면의 한 중학교 음악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아진은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놀리며 학생들의 합창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42살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단아한 인상을 더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더 부드럽게. 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피아노를 치며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목소리들이 어우러지는 순간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떠난 후 하진은 혼자 남아 피아노를 쳤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습니다. 느린 선율이 조용한 교실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하진이 12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부산 초량동의 작은 방 한 칸에서 어머니 최경숙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경숙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만 했습니다. 하진아, 또 그 피아노 만지고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조금만 더는 무슨, 여자가 무슨 피아노냐. 그럴 시간에 장사나 배워라. 경숙은 딸이 피아노를 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학교에서 빌려온 낡은 키보드였지만 하진에게는 보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음악 선생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이 돼? 경숙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진은 울음을 참으며 키보드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진은 18살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론을 익히고 학교에서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때로는 몰래 피아노 학원 앞에서 소리만 들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음대 간다고? 미쳤구나, 정말. 엄마, 저는 음악을 해야 해요. 돈도 없는 게 무슨 음악이야. 차라리 간호학과나 가거라. 싫어요. 전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하진은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내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모았습니다.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 음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하진은 어머니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살아갔습니다. 졸업 후 교사가 되었을 때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정도윤에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어머니 얘기는 하기 힘들어. 괜찮아, 하진아. 무리하지 마. 도윤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진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하진은 피아노 연주를 멈췄습니다. 교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딸 수아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늦어요. 친구들이랑 있을게요. 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는 자신과는 달리 자유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답장을 보내고 나서 하진은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하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옳았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를 지운 채로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의미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한 일이었습니다. 난 엄마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내 인생이 빛날 수 있어. 하진은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던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하진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과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진이 불안한 밤을 보낸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정도윤은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가인 그는 요즘 해운대 신축 아파트 설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시공업체 미팅이 있어서.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진은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16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딸 수아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수아는 어머니를 닮아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가족사 조사하는 숙제 받았어. 가족사? 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응,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도 써야 해. 외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잖아. 수아의 질문에 하진은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 수아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 어떤 분이셨어? 사진도 없고. 하진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오후에 하진은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영희는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진아, 수아가 많이 컸구나. 요즘 할머니들 이야기를 자주 물어보더라. 그런가요? 응, 외할머니 얘기도 궁금해하고. 그런데 하진이 어머님 제사는 언제 지내니? 하진은 찻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되어서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수아도 할머니 산소 참배 한번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진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면 안 돼. 수아에게도 좋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어떤 일 하셨어? 왜 그걸 궁금해해? 친구들은 다 할머니들 이야기 재밌게 하거든. 나만 모르잖아. 하진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딸에게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조용한 분이셨어. 어디 살으셨어? 서울에.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 쌓여갔습니다.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더 큰 거짓말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하진아,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이세요? 우리 가족 족보를 정리하고 있는데 하진이 어머님 성함이랑 본관을 알아야 해. 하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머, 그럴 리가. 친정어머니 성함을 어떻게 까먹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해졌습니다. 하진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그때 기억이 많이 흐릿해요. 그래도 족보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하진은 얼버무리며 넘어갔지만 시어머니의 의심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뭐가요? 친정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너무 회피한다고. 혹시 숨기는 게 있어? 하진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직 마음이 아파서.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남편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6년간 쌓아온 거짓말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할머니에 대해 더 많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족보 정리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남편도 의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 삶에서 엄마는 이미 지워졌다. 나는 새 인생을 살고 있다. 하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도 잠들 수 없었던 하진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연주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야. 굴러가면서 점점 커져. 하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16년간의 결혼 생활, 딸과의 관계, 시댁과의 신뢰까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철저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과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피아노 뚜껑을 덮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삶이 행복한 것일까?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이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 하진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녀를 따라 꿈속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진이 거짓말의 압박감에 시달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아는 가족사 숙제 때문에 매일 질문을 쏟아냈고 시어머니는 족보 정리를 재촉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고향이 어디야?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써오라고 하셨어. 부산이야. 부산 어디? 구까지 써야 해. 하진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도 초량동에 살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구.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은 거짓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가을 음악회 준비로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진은 학생들과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에는 합창부 학생 4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감정을 더 살려서. 하진이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체육관 뒤편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하진은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휘봉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학생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분명히 어머니 최경숙이었습니다. 경숙은 체육관 벽에 기대어 서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선생님? 동료 교사 김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진은 재빨리 지휘봉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학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하진은 피아노를 정리하며 어머니를 힐끗 봤습니다. 경숙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노래 듣고 싶었다. 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였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딸 얼굴 보고 싶어서.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때 김미영 선생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진 씨, 누구세요? 김미영이 경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진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김미영은 의아해했습니다. 경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진아, 난 내 엄마야. 뭐라고 하세요? 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하진 씨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이분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진아, 왜 그래? 모르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체육관에 메아리 쳤습니다. 김미영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물러났습니다.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김미영이 떠나자 경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진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20년 동안 혼자 살게 해놓고 엄마도 힘들었어. 힘들면 딸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한테 당신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내 인생에서 당신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진아, 돌아가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하진이 등을 돌렸습니다. 경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체육관에 혼자 남은 하진은 피아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피해온 과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미영이 다른 교사들에게 말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수아나 도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진은 피아노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 없이 연주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몰래 치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진 얼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슬픔이 보였습니다. 내 노래 듣고 싶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일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너무 차갑게 대한 것은 아닌지 하는 후회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하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히 과거를 지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0년 만에 본 딸에게 거부당한 그 순간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하진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아무리 부정해도 그녀는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20년간의 거짓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진이 어머니와의 재회로 혼란스러운 밤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김미영 선생님은 다행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언제 이 일이 터질지 몰라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하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3장에서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진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지?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 그리고 눈물이 맺힌 눈빛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가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진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아가 거실로 들어오는데 표정이 어딘지 어둡기만 했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 있어? 엄마. 수아가 입을 열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났어요. 하진의 찻잔이 덜컥했습니다. 뭐라고? 외할머니요. 어제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수아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수아야, 그분은. 엄마, 왜 거짓말하셨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하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6년간 쌓아온 거짓말이 딸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할머니가 많이 외로우셨대요. 20년 동안 엄마를 그리워하셨다고. 수아의 말에 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 말 믿으면 안 돼. 왜요? 할머니 잘못한 게 뭐예요? 너는 몰라. 어른들 사정을. 전 알고 싶어요. 수아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도 있고 나도 할머니 필요해요. 하진은 당황했습니다. 수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진은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아가 계속 할머니를 찾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초량동 재개발 지역에 있는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진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어머니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진아. 경숙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원룸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생활의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차 한잔 할래? 됐어요. 하진은 서 있었습니다.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아한테 왜 나타났어요? 미안해. 그런데 손녀가 너무 보고 싶었어. 경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하진은 어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많이 마르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픈 데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경숙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진은 불안해졌습니다. 병원은 다녀요? 그런 돈 어디 있어? 그 말에 하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하진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당뇨 합병증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경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 엄마, 제가 할게요. 하진이 말했습니다. 경숙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하진아,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병실에서 경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내가 잘 되길 바란 거였어. 알아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음악하는 거 반대한 것도 우리 형편의 음악은 사치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선생님 됐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경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틀렸어. 내 꿈을 막을 권리가 없었는데. 하진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진아. 정말 미안해. 모녀는 20년 만에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하진은 수아와 도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미안해, 여보. 20년간 거짓말했어. 도윤은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겠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부끄러웠어. 내 과거가 그럴 필요 없어. 가족인데. 수아도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할머니 자주 뵈어도 돼요? 그래야지. 하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놀랐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제 효도 열심히 해.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몰래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엄마, 이제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경숙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진도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화해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경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고 수아도 주말마다 할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쿠키예요. 고마워, 우리 수아가. 경숙은 손녀가 가져온 쿠키를 맛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진은 어머니 곁에서 책을 읽어드리거나 간단한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몰래 연습했던 곡들이었습니다. 하진아, 내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잖아요. 그때는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경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제 알아요, 엄마. 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원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숙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다른 장기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가족분들 오시라고 하세요. 의사의 말에 하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실에는 하진과 도윤, 수아가 모였습니다. 경숙은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진아, 미안해. 경숙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할 말이 있어. 경숙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늘 표현하지 못했어. 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요. 내가 음악하는 거 반대한 것도 진짜로는 내 노래 듣는 게 제일 좋았어. 엄마, 우리 하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엄마는 뭘 했니?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엄마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할머니가 잘 키우셨어요. 경숙이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수아, 고마워.
그날 밤 경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하진은 어머니의 영전에서 마지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진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하진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음악실에는 합창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학생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연습하자. 하진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건반이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곡을 배워볼까? 엄마야 누나야라는 노래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이 먼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노래를 부르면서 하진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격했지만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를, 표현이 서툴렀지만 늘 딸을 걱정했던 어머니를 말입니다. 선생님, 왜 우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하진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거든.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하진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하진은 어머니의 사진을 봤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에 설정한 사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꿈을 꿨어요. 어떤 꿈? 할머니가 웃으면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진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수아를 많이 사랑하셨어. 나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 응, 많이. 다행이야. 앞으로는 힘든 일 혼자 끙끙 앓지 마. 그럴게. 하진은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하진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상자 안에서 의외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진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과 상장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진이에게 엄마가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해.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 꿈을 응원해. 하진은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하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머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정말 억척스러운 분이셨죠. 동료 교사들은 하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밝아지고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수아도 친구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엄마를 키우셨거든요. 하진은 딸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하진은 어머니가 다니던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웠던 곳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숙이 딸이지? 많이 컸네.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많이 자랑하셨어. 딸이 선생님 됐다고. 하진은 어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진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수아에게도 그런 사랑을 전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이제 하진에게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가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고 행복이었습니다.